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 광주 학동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됩니다. 하지만 재판과 추모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단비가 오긴 했지만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에 이어 산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최근 상승세인 프로야구 4위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 3위 LG, 2위 키움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홈 6연전을 치릅니다. 진보당이 6일 지방선거에서 약진한 가운데 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박현정 당선인에게 포부와 정치 계획을 들어봅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은커녕 아직 1심도 마치지 못한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올해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동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건 무엇인지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거 중이던 5층 높이 건물이 무너져 달리던 시내버스를 덮친 광주 학동 참사.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이 사고가 1년을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유족들을 아프게 한 건 아직 책임을 묻는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실 철거 책임으로 서울시로부터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재판에서는 과도한 양의 살수 지시가 건물 붕괴의 단초가 됐다는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는 학동 참사 200여일 만에 일어난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검찰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 대표 이사는 품질관리자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엄중함에 비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이후에 제도적인 개선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더 지금 많은 상황이고요. 학동 참사를 잊지 않겠다며 나온 추모공원 조성도 이제야 첫삽을 뜬 수준입니다. 광주시와 동구, 유가족들이 만나 세 차례 논의를 했지만 부지를 어디로 할지, 비용을 어떻게 할지 쟁점에 부딪혔고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도 미온적인 태도인 것으로 알려져 공원이 조성될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사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보니까 추모공간 논의가 현재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학동 참사 1주기를 기억하는 추모식은 오는 9일 사고가 난 오후 4시 22분에 맞춰 사고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방선거 참패로 내홍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앞에 나선 것보다는 2선에서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광주를 찾은 박 전 국정원장은 언론인과의 차담회에서 민주당 비대위와 당대표 등 일선에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에 대안을 제시하고 윤석열 정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새로운 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국가 원로로서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혁신위에 순천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하람 변호사가 합류했습니다. 천 변호사는 호남에서 당세와 지지세가 상승하는 만큼 호남 인재 추천과 등용 시스템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추천한 이번 당혁신위원회는 주요 과제로 공천 시스템의 정비와 구축, 당원 교육, 분류체계 세분화를 꼽았습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화요일입니다. 하늘빛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지만 점차 구름대가 몰려오겠고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약한 비 소식도 예보돼 있는데요. 종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종일 약한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산
조금만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이 흐린 가운데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 22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 이 평년 기온을 6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종일 선선한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물 부족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섬진강 유역의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40% 수준이어서 생활용수는 물론 산업용수 공급에까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시 진상면 수어댐입니다. 수어댐 수위가 5m 넘게 낮아지면서 상류 지역은 이제 바닥까지 드러났습니다. 현재 수어댐의 담수량은 1,200만 톤, 전체 저수율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섬진강 유역 평균 강수량은 220mm로 평년 대비 43%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섬진강에서 끌어올 수 있는 물의 양도 하루 기준 취수량의 25% 수준인 9만 톤에 불과해 극심한 물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질 그리고 이제 생태, 환경 전반에 걸친 그 물순환 전반에 걸친 이런 부분을 고려한 어떤 물 사용 이런 형태로 이제 좀 바뀌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요인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취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충분치 못한 그 물량을 취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어댐 저수율이 이렇게 좀 낮아진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어댐 담수량 부족에 따른 물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양시에 공급되는 생활용수의 부족도 부족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산업용으로 쓰이는 용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수어댐에서 하루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 산단으로 공급되는 용수가 34만 톤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 부족 상황 속에서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최근 유역별로 갈수 예보 주의 또는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수장공사도 광양만권 용수 사용량이 많은 기업들에 대한 수처리를 통한 용수 재이용 등 수요 절감을 위한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존에 뭐 좀 사이클을 바로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이클을 몇 차례 활용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좀 사이클을 늘려가지고 사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도입해가지고 물을 절감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올해 유난히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 현상, 물 관리 당국의 고심도 함께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국 화물연대가 어제 자정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 전남 화물연대도 총파업에 동참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과 광양항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파업 현장에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파업의 장기화에 대비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광주 전남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3주 연속 상승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유 평균 가격도 4주 연속 올라 광주가 리터당 2,010원, 전남은 2,021원을 기록했습니다. 대한석유협회는 국제유가의 오름세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진 않았지만 긴박하고 위태로웠던 사회 곳곳이 여유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헌혈의 집.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자 헌혈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 오미크론이 대유행할 당시에는 혈액 재고가 이틀분으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6월 들어서는 혈액 적정 보유량이 광주 전남에서는 11분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해방감? 드디어 풀렸다는 게 느껴져요. 선별진료소도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많게는 하루 10,000명까지 검체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 하루에 1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여기 줄이 엄청 서 있어서 북적북적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검체 수가 많이 줄었어요.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세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등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6월 말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전히 해제됩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안착기라고 보는데요. 아마 6월 22일을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이 기점을 통해서 격리 부분도 해제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하지만 방역당국은 면역력이 감소하는 가을철 환절기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100명대가 나오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제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 산발적인 감염으로 15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남은 요양시설 내 소규모 감염으로 순천 38명, 여수 35명 등 19개 시군에서 1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는 광주 557명, 전남은 49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각종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자체 공무원 인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남에서는 공무원 4명이 파면됐고 해임 11명, 강등 4명, 정직 40명, 감봉 19명, 견책 33명 등 모두 11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도청과 시청, 군청 등 각급 자치단체 본청 근무자가 64%를 차지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주말 3연전에서 주춤하며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2, 3위 LG와 키움과 함께 차례로 맞붙으며 본격적인 순위 싸움에 나섭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6월의 첫날부터 불을 뿜은 기아의 홈런포. 만루 홈런을 포함한 홈런 3방을 몰아치며 두산전 2승째를 챙기더니 다음 경기에선 8, 9의 연속 득점으로 짜릿한 역전승까지 거뒀습니다. 5월에 뜨거웠던 기세를 6월에도 몰고 가는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3연전을 모두 다 쓸어 담았습니다. 두산과 맞붙어 3경기를 내리 이긴 것은 8년 만으로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두산의 거둔 승수가 각각 3승, 3승, 5승에 불과했던 만큼 기쁨이 더 컸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 KT의 투수진 공략에 어려움을 겪으며 아쉬움을 남긴 기아는 이번 주 3위 LG, 2위 키움을 안방으로 불러들입니다. 두 팀과의 승차는 LG와는 반게임, 키움과는 2.5게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장 주중 경기부터 LG의 용병 투수 2명을 차례로 상대해야 하는 일정이어서 쉽지 않은 대결이 예상됩니다. 기아로선 오랜 부진에 빠졌던 최영우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어 팀 타선 전체에 얼마나 큰 상승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가 이번 주 순위 싸움을 좌우할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노인들이 치매 증상이 시작되면 희미해지는 기억 때문에 모든 활동을 그만두고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치매 시작과 함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 자신의 기억을 소박하고 따뜻한 꽃으로 남긴 할머니가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색색의 크레파스로 종이 한가득 채워낸 찬란하고 화려한 꽃밭. 어린아이가 그린 듯 투박해 보이기도 하지만 나무와 꽃들에는 생명력과 따뜻함이 넘칩니다. 10년 전 치매 진단을 받고 우울증을 앓던 김점순 할머니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자녀들이 건넨 크레파스는 김 씨의 희미해져가는 기억들을 붙잡는 가장 가까운 벗이 됐습니다. 심심하시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이제 저기를 하니까 그냥 뭐 대면 하셨는데 아빠 말이 매일 그림만 그리신다고,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그림을 그린다고. 치매 초기엔 초록잎이 풍성하고 화려한 꽃그림이 많았지만 남편의 사망 이후 푸르고 어두운 색감이 더해지면서 그림은 신비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한국전쟁과 여순 사건의 기억도 그림에 담겼고 그 특별한 감성은 이제 대중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모든 사회 정치적인 생명이 다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치매 중에도 본인의 아름다운 기억을 되살려 이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그림 전시회를 찾은 김 씨는 이제 치매가 심해져 자신이 그린 그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기억이 남긴 따뜻한 꽃그림은 다시 김 씨를 위로했습니다. 울고불고 꽃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때가 제일 좋다고 말이에요. 잘했어요. 오, 잘하시네. 몰라요.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약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진보당 후보들이 다수 입성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기대되는데요. 동구의회에서 활동할 박현정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진보당이 광주남 지방의회에 어느 정도 입성하게 됐나요? 네, 광주에서 기초의원 6명, 전남에서 도의원 2명과 기초의원 5명, 총 13명이 당선되었고요. 울산 동구청장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21명이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된 숫자가 이제 2배 이상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활동에 집중하실 계획인가요? 우선 그동안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거의 같은 정당의 소속이었는데요. 이번에 진보당의 의원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로 서로 긴장감도 생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긴장감이 동구에서도 동구의회와 동구청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력하면서도 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방만한 예산과 행정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견제자 역할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구에도 좀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민주당 의원들과 좀 다르게 어떤 식으로 견제 역할을 하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기존 주택가는 노후화되면서 일부에서는 공폐가도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의 환경 정비를 비롯해서 신구 주택들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아가는 문제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로는 충장로 일가와 동명동의 일부 상권은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에 충장로 3, 4, 5가와 대인동 등 전통적인 상권의 활성화는 여전히 최대 과제로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고요. 네. 무엇보다 가장 중점에 두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서 지혜를 얻는 의정활동을 정형화하고 의정보고와 같은 것을 제도화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당도 많이 달라졌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광주 전남에서 앞으로 진보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근혜 정권의 탄압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이 더 커져서 진보당으로 돌아왔는데요. 지난 8년간 여의도 정치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대신 주민들 곁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장했던 무상급식, 무상교육이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전면화되고 있고요. 이렇게 소수정당의 진보적인 정책을 국민들이 지지해 주시면 실현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진보당은 지역 주민들 속에서 또 노동자, 농민, 청년, 자영업자 등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4년 뒤에는요, 단체장이라든지 광역의원으로 입성을 할 것도 기대를 해봐도 좋겠죠? 네, 2년 후에는 진보당의 지역구 국회의원도 배출하고 4년 후에는 광주시의원뿐만 아니라 구청장, 시장, 군수 등 기초단체장도 배출하여 호남의 정치 지형을 바꿔나가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의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고나 할까요? 그동안 광주 전남이 민주화의 시대를 선도해 왔다면 앞으로 광주와 전남이 민주화 시대 이후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보당이 민주당에 대한 경제 역할도 잘해야겠지만 견제 세력을 넘어서서 광주와 호남이 새로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서 큰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네, 주민들이 소중한 표로 이렇게 뽑아주신 만큼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현정 당선인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생산된 쌀 15만 톤에 대한 추가 시장 격리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협의 쌀 재고는 지난달 20일 기준 77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30만 톤 이상 많으며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6,190원으로 지난해 수확기보다 13% 하락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월과 5월 2021년에 생산된 쌀 27만 톤을 격리했지만 쌀값 하락세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화요일입니다. 하늘빛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지금은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지만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약한 비도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서 종일 5에서 30mm가량의 비의 양이 예보돼 있는 상태인데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종일 약한 비가 오락가락 지날 것으로 보여서 우산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 22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 평년 기온을 6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8도 보이고 있고요. 영광의 낮 기온 24도, 장성 22도, 화순 27도 안팎으로 종일 선선하게 느껴지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3도에 그치겠고요. 완도와 장흥에서도 한낮 기온 21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구례의 한낮 기온 27도 예상되고요.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 21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많겠고요. 낮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